지금 아마 제 앞에 나와 계신 우리 교수님은요, 유부현 교수님이에요. 유부현 교수님이고 지금 현재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전공하는 게 고려대장경. 고려대장경. 네, 예. 대장경이다 보니까 대구 MBC에서 제작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 금속활자. 금속활자. 네, 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속활자 관련해서 또 대구 MBC하고 뭐 중국의 단동. 네, 이런 데 또 이제 뭐 가보기도 하고 촬영도 하고 자문도 하고 네, 그랬죠. 저번 주에 제가 뭐를 했냐면요. 저번 주에 그 롯데 그 가족 그다음에 저 한화 그 유적 묘 파헤쳐 갖고 유골 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태광 그 창업자 그거 이제 그 도굴 사건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방송을 하다가 이게 내친김에 이거 유물과 관련된 것도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침 또 우리 유 교수님하고는 제가 탁구장 가가지고 저보다 한참 고수시지만 탁구도 뭐 묘한 탁구 치시지만 개탁구라고 해요. 아니, 정식으로 배운 탁구가 제가 아니라. 개탁구고요. 우리 유 교수님은 뭐 라켓부터 그 엠버싱 형태의 라켓, 그 돌출라바라고. 돌출라바, 그걸 자꾸 나 엠버싱이라고. 그 돌출라바에 잡는 것도 이렇게 잡아갖고 서비스도 이상하게 놓고 그러시는데 그게 기인이시요, 기인. 근데 그 마침 유 교수님 계시고 그래서 그래 다음 주에는 우리 유 교수님 한번 모셔가지고. 유물하고 관련된 거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떻게 보면 그 폭이 엄청 넓어지시는 것 같으네. 지식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건이라면 사건인 것들이거든요. 가짜 가지고 속이고 많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사건을 해서 우리 아주 귀하게 유부현 교수님 모시고 아주 귀중한 말씀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귀중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교수님께서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또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 이거 한번 생각을 해서 생각난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해가지고 왔습니다. 에피소드를 일부러 생각했어요?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유 교수님 갖고 나오신 요거 그 사진첩인가요? 이게 사경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게 고려 사경이에요? 사경이라고 이제 현대에 제작을 한 거죠. 왕실에서 사경을 많이 만듭니다. 사경이 뭐예요? 사경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붓으로 쓴 불경. 붓으로 쓴 불경을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금분, 은분, 주로 이제 금분으로 글씨를 쓰는 거 먹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금 색깔이에요. 이거 이제 금으로 이제 한 거죠. 이 그림도 이게 다 그 금으로 금하고 은을 쓴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변상도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판화 양식인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이게 지금 원본하고 똑같이 한 거죠, 이게? 원본하고 요 변상도의 원본은 좀 달라요. 나름대로 이걸 이제 만든 사람이 근거한 어떤 자료에 의거해서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이거 자료용으로 만드는 겁니까? 몰래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몰래 써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입수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찾고 하면서. 그럼 사기꾼한테 압수한 거네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꼴등범정에서 정식 돈 주고 구입한 겁니다. 가짜인데도 또 사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1억을 불렀을 텐데 좀 싸게 불러요. 그래서 싸게 사셨구만. 가짜다 보니까 싸게 구입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고 사신 거네? 참 별게 다 있네. 이런 거를 누가 만들까? 이거 만든 목적은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게 장난치려고 만든 거네요. 그렇죠. 팔아먹으려고요. 팔아먹으려고. 이런 것들이 중국보다도 북한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으로 나가기도 하고. 북한에서 만드는 이 가짜 문헌들이 많아요. 근데 북한도 원본을 봐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본은 어디 있어요? 원본은 이제 그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카르텔 내지는 그 조직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만드는 자료를 아마 제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제가 가짜는 가짜인데 대체 뭘 보고 만들 것일까 해서 이제 쭉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요거를 근거로 한 원래의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100% 똑같이 만든 것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뭐야? 엉성하게 일부는 그 내용을 취하고 일부는 지 멋대로 또 그려놓고. 그러니까 가짜구만. 그래서 가짜죠. 원래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 고려시대 그 세간에서 유행하는 그 일반 신도 불교 신자들이 좋아하는 불경을 6가지를 하나 묶어가지고 유통을 많이 했어요. 고려시대 때. 6개의 경전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근데 6개의 경전도 많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 또 4개의 경전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사경합부라고 하는 4개의 경전, 뭐 수능원경, 대방광불, 화엄경 등 4개의 경전 가운데서 2개만 골라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4개 중에 2개만. 2개만. 그리고 이제 제목도 지 멋대로 뭐 만들어 놓고 또 재미있는 거는 시주자 명단에 문돌석. 문돌석? 여기 이름이 나와요. 문돌석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원래는 그 돌이 그 돌석에다가 세울자를 써 만든 건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거를 분리를 해서 석을 2글자로 기자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가짜로 만드는 사람이 문을석이 다 못 썼구나. 돌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글자에 저 돌석자를 이게 거꾸로 적어야겠구나. 2개의 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글자로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봐서도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그러네요. 이 생김새도 보면은 옆에 이런데 마모된 게 이게 한번 600년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마모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걸 언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놨어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러니까 홍무 23년이니까 1390년. 그러니까 고려 말이죠. 홍무 23년. 이게 이제 이걸로 나오면 연호가 나오면 날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맨 끝에 써 있어요. 돈 낸 사람들. 여기 날짜 써 있네. 여기 있어요. 홍무 29년이네 맞네. 23년. 23년. 그게 1390년. 뭐예요? 1390년이면 대략 600년이 넘죠. 그러네. 조선 시작되기 직전에 2년 전에 이게 만드는 거네요. 그때 우리가 고려시대 때 사경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 전. 또 선초까지도. 원본은 조선시대 1489년에 황해도에 있는 자비령사라고 하는 거기서 만드는 거고 찍어낸 목판본 책인데 이거를 앞으로 타고 올라가서 고려로 만들었구나. 그걸 이제 가지고 만들면 똑같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엉성하게 좀 만들었다 이거. 그러면서 연대는 홍무 23년으로 앞당겨 버린 거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고려 사경이 되니까. 그러면 고려 사경이 아닌 거죠. 엄밀히 하면 이거 조선 사경이지. 조선 사경도 아니죠. 현대에 만든 가짜서. 그렇지. 이게 이 나쁜 새끼들이 이거 일반적으로 이거 만약에 값을 부르면 얼마나 받아요? 그래도 만약에 누가 개인적으로 이거 좀 만들어 보셔 하게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글씨 쓰는 거 뭐 하고 해서 그래도 한 돈 빼곤 받아야지 이거를 만들죠. 게다가 이 종이도 이렇게 만들고 하려면 그렇죠. 제작비만 들어가도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죠. 게다가 쓰고 뭐 하려면은. 그럼 얘들은 일반적으로 이거 얼마나 불러요? 대충. 그거는 이제 원래 골동품은 정해진 가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필요로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러면 이거 원 제작자가 중간에 상인한테 얼마에 이제 넘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만들어 갖고. 지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넘겼겠죠. 중간에 그렇죠. 상인한테. 그럼 상인은 얼마 남기고 이제 팔아 먹는데 뭐 안 팔리면은 싸게도 팔고 자기 이제 밑져가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전공은 역사했어요. 학부에서. 그래서 역사하신 분들이 대체로 이거에 또 관심 갖지. 역사를 하다가 보니까 문헌을 이제 더 알아야 되겠고 해서 이제 문헌 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이제 문헌에 대해서 문헌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고려대장경.
고려 대장경. 또 삼국유사. 삼국유사. 그런 거 거에 대해서 관심 많아. 이제 내용보다는 문헌학적으로 공부하는 걸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예요? 내용과 문헌학적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내용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이제 그 안에 실려 있는 그런 거 이제 역사학자들이 주로 하고 저처럼 이제 서지학을 하는 사람은 외면적인 거. 이게 무슨 종이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뭘로 만들었고 붓으로 쓴 거냐 인쇄한 거냐 또 인쇄한 것도 목판에 새겨서 찍어낸 거냐 아니면은 활자로 만든 것이냐 활자를 만들어서 조판한 것이냐 그럼 활자도 재질에 따라서 나무로 만든 목활자도 있고 동으로 만든 금속 활자도 있고 철로 만든 금속 활. 우리나라는 그 활자 문화가 아주 세계에 어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꽃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요. 그 세계에 뭐 비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그 활자 관련돼서 그렇게 다양하게 발전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원래 문자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도 보면은 당나라 때 측천무후라고 하는 여제가 자기만의 문자를 또 몇 개 이렇게 만들어요. 한 20개 정도 글자를 만들어요. 측천무후가요? 네. 물론 이제 신하들 시켜서 가지고 그 당시에 사용되는 문자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왕실에서 문자에 대한 어떤 그 권위 또 의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들만 아는 아니죠. 역대 왕들이 이번에는 이러한 금속 활자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 가지고 써요. 그러면 또 그건 태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역대 왕들이 자기가 그 왕으로 있을 재직할 시절에 금속 활자들을 계속 만들어내. 이제 그 이유가 나름대로 그런 이제 자기 시대에 자기의 명령으로 금속 활자를 만든 거에 대한 문자를 또 하나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자기 시대에 그 한자 찍어내는 그 활자를 요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자기 치적 정도로 보는 거네요. 그리고 아마 그걸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왕마다. 그리고 물론 금속 활자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마모되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닳기는 닳겠죠. 그렇죠. 또 이제 잃어버리는 것도 많을 테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 금속 활자 그 문화는 이제 최고네요. 세계 최고.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경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만들어진 연대가 아까보다 더 앞서요. 이거는 1199년. 1199년. 그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제작이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건 고려네 맞네. 고려 초죠 이건. 고려 이것도 고려 사경이네. 이거 만약에 진품이라고 한다면 이건 값이 한 5억은 돼요. 아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국보급에 해당하는 이제. 이건 진덩이 같은데요. 막 너덜너덜하기도 하고 막 저 마모도 되고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건.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제목이. 불설장 아함경 대본경이라고 아함경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아함경?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불경에 해당하는 건데 석가모니가 그 살던 시대에 석가모니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실제로 잠깐만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내용은 아함경의 내용이 아니고 북성시대의 자선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금강경 찬요 간정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베껴서 썼나 보다. 그렇죠. 그리고 제목은 지 멋대로 불설장 아함경 대본경이라고 써놓고 또 아자도 틀려요. 아자도 여기 써 있는 거는 뭐냐 입구변에 나아자 해가지고 읍조릴 아자로 돼. 원래는 언덕 아자로 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쓰는 사람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 거기는 좀 여러 가지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도 있네요. 근데 그림도 보면은 좀 조잡해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안에 내용이 영판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이 뭐 한 책이 있으면 그 책의 내용을 써놓고 제목은 또 다른 거에 지 마음에 드는 걸로 해놓고. 이 새끼도 그러면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왜곡이라기보다 원래 가짜니까.
그냥 겉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막 너덜너덜하고 막 이거 부식된 거 이거 막 썩은 거 이거 다 보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것도 인위적으로 훼손시켜 놓은 거죠. 아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겁니까? 일부러 이렇게 떨어지게? 그러니까 실물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뭐 800년 된 거니까 8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지. 훼손된 모양이 아니고 최근에 만들자마자 이렇게 부식시켜 가지고 훼손시켜. 일부러 부식시켰구나. 그런 거죠. 그 요거는 지금 교수님 요거는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요건 개인 소장 거예요. 문화재 지정 조사가 있었어요. 예. 이제 개인 소장자가 문화재 지정해 달라고. 이거 가진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하러 갔죠. 감정을 하러 갔더니 선생님 사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진품이 아니다. 그 사람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러니까 아주 실망은 게 컸죠. 돈도 한 뭐 몇 천만 원 주고. 그렇겠는데 이거 몇 천만 원 주고 본인은 사가지고 이거 저 집안의 갑으로 이어줄 판인데. 근데 만약에 진품이었으면 뭐 한 5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엄청 기대하고 교수님 뵀을 거 아니야. 그렇죠. 좀 찝찝했죠 저도. 그런데 얘기했어요. 이거 그거 아니라고 내용하고. 그렇죠. 어차피 저도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에다가 그 관련 어디야 기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 제목하고 내용 자체가 이건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짝퉁이다. 네. 그리고 다 부식시킨. 근데 이 부식시키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화학자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 그것까지 뭐 검사할 필요는. 예를 들어서 요청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모가 된 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놓은 거죠. 아니 썩은 거는 이렇게 막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얼룩덜룩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게 사진상으로 약간 그랬죠. 실물을 보게 되면은 표시나요? 그 자연스럽게 800년이라는 시간이 거치면서 이렇게 훼손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표시가 나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제목하고 안에 있는 그렇죠. 이 내용이 달라버리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볼 것도 없는 거네.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냥. 야 그분 엄청 실망했겠네. 실망 많이 하셨죠. 꽤 비싸게 주고 샀을 텐데. 이거 함부로 사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고려 금속활자라고 하는 거. 금속활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고 하는 것이 실물이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개가 있었어요. 금속활자가 외정 시대 때 이제 수집이 된 건데 그다음에 또 이제 알려지기로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도 전이라고 하는 활자가 한 개가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라면 교수님 얼마나 요만한 거 한 개? 글자 한 개? 그렇죠. 활자 한 개. 아이고 이걸 어디서 구해요 이거? 개인이 갖고 있다가 내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박물관에다가 이제 그러면 들어간 한 거죠. 개라는 게 교수님 요만한 거 한 개네. 글자 한 개. 되게 조그매요. 요만해요. 그럼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딱 나와 있는 글자 한 개? 근데 그게 고려시대 때 금속활자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모양이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지금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시대에 금속활자를 많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귀장각에 그 조선시대 만들었던 그 활자들이 실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뭐 출판하고 나서 남은 거. 그렇죠. 원판. 물론 이제 찍어대는 거. 태종이나 그 세종시대나 아주 그 조선 초기 거는 그 활자를 보관하고 있던 이 귀장각이 조선시대 때 화재가 여러 번 나요. 불이 나서. 화재가 나고 하니까 소실되는 게 많지.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시대 규장각에 있던 금속 활자들이 지금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되어서 보관되고 있는데. 그건 많죠. 많아요. 근데 중기 이후 거야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 조선 초기는 규장각에 있을 때 불타가지고 없어져 소실돼. 그 전에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금속 활자를 새로운 금속 활자를 만들게 되면 그 전에 만들었던 금속 활자는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고 우리 조상들. 왜냐하면 이 구리가 냅두지 그거를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녹여서 새로운 거를 만든다. 그러면 조선 초기 때 고려 때 만드는 그 금속활자 다 녹여 썼겠네. 눈에 띄었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적게 나오나 보다.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고려 시대 거는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에 1개, 요 외정시대 때 이제 그 수집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평양에 조선중앙영서박물관에 또 1개. 서울 평양 그리고 있다가 이제 뭐 2010년에 다보성이라고 하는 그 인사동에 있는 고미술 상이 고려 금속활자라고 해서 101개를 발표를 해요. 언론에. 요만한 거 101개를? 101개를. 그래서 대서특필됐죠. 난리 났겠네. 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다 해가지고. 각 서울하고 평양에 요만한 거 1개씩밖에 없는데 그러죠. 100개가 넘는 거를 발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로 연구한 사람이 이제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셨는데 경북대학교의 남권희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그걸 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진짜로는 진짜인 것 같은데. 그건 뭔 소리요?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진짜로는 진짜인 것 같은데 고려 금속활자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그건 뭐 이도저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 재미난 게 뭐냐면 2015년에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개성 만월대를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남북 관계가 좋을 때구나. 그래가지고 만월대를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 금속활자가 발굴이 된 거예요. 몇 개나 나왔어요? 그때가 처음 나온 게 이제 5개가 나오고 그 뒤에 또 해가지고 모두 6개가 지금까지 발굴이 됐어요. 만월대에서? 만월대에서 발굴이 된 거니까. 그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거하고 생김새가 똑같아요. 원래? 왜 같은 거니까 같은 고려 금속활자니까. 이제 이것은 진짜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그 연구조사 방법.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했답니다. 탄소연대. 근데 이제 일단 금속이나 돌 같은 데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그 활자에 묻혀져 있는 먹이 이제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먹은 뭘로 나무로 만든 나무는 목탄이잖아요. 나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언제 베어졌는지 그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 방사성 동위 원소로 해가지고. 그러네.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대충 고려 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네. 그죠. 그 당시에도 이 남권희 교수가 이제 자기 독자적인 그냥 연구 프로젝트로 그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KBS인가 어딘가 의뢰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하기로 몇 번을 했어요. 현재 방사성 그 동위원소 측정으로는 연대가 이 1100년, 1200년도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오래된 거네. 그리고 고려시대 꽤 맞죠. 맞네, 맞는 거네. 와, 그러면 진짜 무대기로 나온 거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그것까지는 이제 수긍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진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고려 금속활자는 지금 책에 남아 있는 게 그 당시에 활자로 찍은 책은 없어요. 그 활자로 찍은 책은 없고. 책은 또 없네. 그 책을 그대로 뒤집어 가지고 목판으로 찍어낸 책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사한 것은 있는 거예요. 복사본은 있다는 얘기네. 복사본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사본을 우리처럼 복사기에다 복사를 하면은 원본 크기가 똑같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무판에다가 그걸 뒤집어 놓고 새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생기냐 하면은 목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판에 들어있는 수분이 증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판이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해. 수축을 해서 좁아지는구나. 그렇죠. 원래 크기가 이만하면은 한 1cm, 2cm 정도 줄어들어. 줄어들으니까 이 안에 있는 글자 크기나 책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또 문화재청에서도 활자가 이제 101개나 있으니까 101개를
그 글자 수대로 만약에 여기 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20개 글자가 있다. 그럼 활자 20개를 늘어놓고 조판 실험을 해본 거예요. 조판 실험을 했더니 활자가 다 안 들어가네. 그 크기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안 맞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판. 원래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줄에 12개 활자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개밖에 못 들어가지. 그렇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주장하는 그 논거는 배열해서 안 맞는다는 거죠. 네.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거죠. 활자 만드는 것도 지금은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장하는 것이 논거에 안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러면 그건 인정 안 했겠네. 그래가지고 부결됐죠. 지금 우리 유 교수님 생각은 그게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100%죠. 100%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 얘기는. 야 이걸 좀 들어야 되겠네. 우리 문화재청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주장 안 했어요? 했죠. 해가지고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진짜가 있고 이게 이제 또 가짜가 또 많이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이것도 금속활자도 가짜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요. 근데 가짜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몰라요. 똑같아요, 아주 그냥. 그러면 그 글자체를 보고 다른 글자를 창조해내는 건가? 그 글자체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정교한 것은 진품하고 비슷한 모양의 글자체도 있고 모양새도 비슷한 모양이고 또 녹이 쓴 것도 녹 쓴 것도 아주 인위적으로 녹을 쓸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피본 사람도 꽤 있죠. 아이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가짜들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유통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아까 발견됐다고 그러는 글자가 금속활자 아까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속활자 6개 뭐 보니까 이 전자입니까? 네, 전자, 측자, 조자, 명자, 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요 글자 요거만 요 글자로 그 활자를 찍은 것만 그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글자 새긴 걸로 돼 있는 걸로 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책을 보면 요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게 또 아주 재미난 그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렇죠. 국과수. 내가 지금 국과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국과수에서 위조 전문 감정하는 위변조 전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작업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활자하고 이제 찍어낸 책하고. 근데 찍어낸 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의 그 활자로 찍은 금속 활자본이 아니고 금속 활자본을 가지고 목판본이잖아요. 자, 목판본이라는 건 칼로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글자가 만약에 하늘천자 이렇게 있으면은 목판으로 새기는 사람이 요 크기나 그 굵게를 똑같이 새길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로 아주 그 숙련한 힘든 얘기예요. 일반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특성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국가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다르다. 당연히 다른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금속 활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목판본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활자는 진짜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수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수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사실 국가에서 하는 이 분석 방법은 이거는 돼요. 도장을 맞아요. 인장 제일 많이 봐요. 인장을 이게 진짜냐 아니면 진짜처럼 만든 그 위작이냐 거기에는 맞아요. 그거는 똑같으면은 진짜지만은 다르면 가짜잖아. 이거는 다르면 가짜가 아니야. 다르면 진짜가 되는 건데 다르면 오히려 진짜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나올 수가 없지 목판본에. 그렇죠.
목판본이에요. 아, 그 목판본을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문화재청에서 의뢰한 국가수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하나의 그 논거로 작용이 돼가지고 못 받았구나. 이 사진. 네, 거의 진짜하고 가짜하고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면 요즘 만든 거예요. 하고의 두 개를 성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잘라내가지고 그 안에까지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잘라도 돼요? 요거는 뭐 소장자가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허락해서 잘라내서 이제 그 사람 연구를 한 거니까 자 겉에 나온 거는 가짜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속에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안에 성분은 안에도 부식이 돼 있더라고. 금속이. 안에도 부식이 가능한 천년이 됐으니까. 천년 됐으니까. 안에도 그래서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게 부식이 된 거거든요. 산화된 거야. 근데 가짜는 깨끗해요. 가짜는. 그러네. 색깔이 완전히 다르네. 색깔부터. 그러죠. 듬성듬성한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겉에 녹슬은 거 두께도 보면은 진짜는 상당한 두께인데 가짜는 이제 얇아요. 그러네. 금속활자를 또 분석을 해봤더니 가짜에서는 아연이 많이 검출이 돼. 아연? 네. 근데 그 당시도 아연 분류를 했나? 아니 없었어요. 이 고려 시대 때는 아연을 재련하려면 그 온도가 1000도 이상인가 높은 가열을 해가지고 재련이 되는데 당시에는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고려 시대 때는 아연 대신에 이제 그 주석을 주로 썼단 말이에요. 주석. 근데 지금 가짜 만드는 사람들이 대충 섞어서 만들었죠. 빨리 편하게. 구리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아연도 막 섞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진짜라고 한다면 아연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단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연이 이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고려 시대 금속활자는 아연이 들어갈 수가. 그러면 아연 성분이 딱 나오면 그건 볼 것도 없이 고려 시대 금속활자가 아닌 거네. 그러죠. 게다가 또 이 구리나 주석이나 납의 성분량이 뭐 만약에 뭐 7대 2대 1이다. 그런데 800년이 지나게 되면은 7대 2대 1이 되는 게 아니고 산화돼 가지고 바뀌겠죠.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를 찾아보게 되면은 7대 2대 1이 아니고 뭐 5대 2대 뭐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산화된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대충의 비율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함량으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금속활자가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쪼개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못 쪼개잖아요. 그 엄청난 걸 어떻게 쪼개요? 그렇죠. 금속활자도 이게 가짜가 그렇게 많구나. 이거 다 그럼 그놈들이 이거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팔만대장경 얘기해 주실 거죠? 예. 팔만대장경은 뭐 이거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 얘기하게 되면 해인사에 가면 이제 지금은 장경 판전도 직접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정말로 그 끝발이 있는 사람들만. 맞아요. 그 해인사 그 뭐냐 주지 스님이나 내지는 뭐 알아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방을 좀 많이 해요. 근데 팔만대장경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르는 게 대체 여기 있는 경판이 몇 개냐. 그렇죠. 경판. 그거 이제 8만 개 아니에요? 네? 8만 개. 이게 이제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가 그렇죠.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등재되어 있는 수량이 81,258개. 8개야. 81,258개.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이 좀 넘네. 8,258판. 8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죠. 이게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는 고칠 생각을 안 해. 그 이해가 안 거예요. 자 그러면은 81,258판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조사해 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본 사람. 조사해 본 사람이 이제 외정시대 때 테라우치 총독이
뭐야 이거.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놈들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에 있는 그 천용사라고 하는 절의 왕실 일본 황실 절이야. 거기에다가 8만 대장경을 인쇄를 해가지고 안치를 하려고 봉안을 하려고 사전 조사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체 경판이 몇 개고 따라서 종이가 얼마큼 필요하고 먹이 얼마큼 필요하고 견적 내려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조사하면서 이제 기록에 나온 게 그게 81,258이요? 네. 이제 고려판 대정계 인쇄 전말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81,258판으로 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현존하는 경판이 81,240판이고 결판 없어진 게 18판이다. 그러면 지금 그럼 더하면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1,258판이 되는 거죠. 그럼 저 없어진 18판을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보고서에는 결판이라고 돼 한자로.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조사하셨어요? 판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해인사가 있어. 18판이 있어요? 아니 15개가 있어. 3개만 없어. 3개만 없어요? 15개가 어떻게 있느냐? 다 해졌어. 훼손이 됐어. 그래서 결판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네. 없어진 게 아니고 훼손된 판이지. 못 쓰는 판이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조사한 것도 81,240판이야. 그리고 원판을 결판이라고 결판 18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더하다 보니까 81,258판이라고 하는 수량이 산정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 이거 왜 안 고쳐 이런 걸. 근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81,240판도 아니고 81,238판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요. 수량을 계산을 할 적에 보충한 판이 있잖아요. 보충한 판. 보충? 보충. 한 800년이 1000년이 되다 보니 800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해진 게 있잖아요. 그럼 훼손된 거는 따로 빼고 또 조선 중기 때나 조선 초기 때 와서 또 보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충해서 판을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안에다가 보충해서 넣어놓은 거.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판이 있으면 앞판은 멀쩡해. 근데 뒷판만 훼손이 됐어. 너덜너덜. 그러니까 요거만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그럼 몇 개가 돼요? 그러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센 것도 있고 안 센 것도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량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세봤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때 나온 것은 몇 판이냐 하면은 81,350판. 81,350판. 그리고 중복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108판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해보니까 요것도 다시 했어요 또 그것도? 해보니까 실제로는 중복판이 112판. 112판이에요. 108판이 아니고 112판. 이거는 교수님이 직접 조사한 거예요? 요것도 이제 기본 데이터는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동아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분이 낸 보고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112판. 어쨌든 간에 전체 판은 81,350판이 있고 그 중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81,352판이 정확한 이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합천의 인사만 교수님이 나 이거 궁금해서 이거 합천의 인사만 이게 있었을까요? 제일 큰 절이라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 원래는 이제 초조대장경 같은 경우는 초조 제일 먼저 만드는 거. 먼저는 게 고려 때 이제 몽고가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옮긴 거죠 이쪽 저쪽으로. 부처님의 불력을 이용해서 한번 작살내자, 물리쳐보자 하는 염원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대구에 있는 부인사에다가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부인사. 대구 부인사. 그러다가 이제 몽고가 쳐들어왔을 적에 불이 난단 말이에요.
아, 부인사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몽고군이 불을 지른 거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재가 난 것이냐. 최근에 나온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아니고 어떤 화재로 인해서 근데 몽고군이 불질렀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대. 어쨌든 간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조대장경이죠. 그래가지고 제조. 네. 처음에 만든 초조, 대조, 제조. 네. 그게 이제 합천. 이제 그것을 강화도에서 시작을 했다. 맞아요. 강화도로 내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원사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설이 그것도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설은 태조 이성계 때 강화도에 있는 거를 해인사로 옮겼다. 그런데 또 이미 그 전에 고려시대 때 옮겼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근데 이제 해인사가 저도 해인사 여러 번 가봤지만 뭐라 그럴까. 어쨌든 간에 그 경판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 기후 조건. 천혜의 조건이야. 네, 천혜의 조건이나 이거죠. 그래서 뭐 바람이 뭐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고 뭐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물론 해인사에는 그 전부터 그 경판을 보관하는 그 장판고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해인사에 있는 장판각이 된 거죠. 장경판전이. 8만 대장경 하니까 우리는 8만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판을 8만 1,350개구나.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8만 대장경 하게 되면 고려 대장경만 연상을 하는데 그렇죠. 이 8만 대장경은 고려 대장경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또 여러 가지 그 경전도 포함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경도 포함이 돼 있고. 아, 8만 대장경에. 8만 대장경에는 사실은 이제 그거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뭐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다 같이 뭐 불교 경전이고 하고 해서 지금처럼 그냥 통째로 이렇게 8만 대장경을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건이라면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거 전부 위조 변조 아니에요. 네, 위변조. 그렇죠. 그런 이거 우리 교수님 여기는 우리 또 범죄 자꾸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네. 요 문화재 관련돼서 범죄 같은 거 뭐 에피소드 같은 게 또 꽤 있죠. 몇 가지 있긴 있죠. 네,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예. 그럼 이 대장경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전에 만든 대장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었으니까 뺏겼겠죠. 그게 이제 북송 시대에 처음으로 목판으로 대장경을 이제 간행을 해요. 중국에서. 그 이제 송나라 그 태조가 송을 이제 건국하면서 송태조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렇죠. 네? 네. 중국이 초토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세조가 혁명을 한 다음에 세조도 불경을 많이 찍어내요. 그 원래 죄진 놈들이 반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송태조도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또 민심도 회유할 겸 그렇죠. 그걸로 이제 사천에 있는 절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천에서 처음 만들어내요. 중국 사천. 네, 지금의 사천 성도에서. 그다음에 그 목판을 이제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개봉으로 갖고 와요. 먼저 이제 사천에서 만드는데 그때 만들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급작스럽게. 그것도 정식 개봉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달려붙은 게 아니고 사천회에서 하니까 물론 이제 뭐 학자들이 많이 파견됐겠지만은 급작스럽게 만든다 보니까 오류가 엄청 생긴 거예요. 아, 오류가. 네.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짧게. 그렇죠. 971년에서 983년까지 만드는데 아유, 무슨 시간에 만들었네. 그 오류가 많이 되니까 중국에서 송나라에서도 나중에 그거를 수정하는 작업을 해요. 그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목판이면 이게 잘못된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잘못된 게 있으면 이 부분을 파내. 뭉개버리고. 네, 파내고 다시 또 집어넣고 아니면 한 판 전체로 새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보니까 신하들의 상소를 올려.
황제폐하 이거 아주 또 이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럼 또 한번 수정을 해라. 그래서 또 수정을 해. 엄청 수정했겠네. 그래가지고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수정을 해요. 세 번을. 그런데 처음에 수정하기 전에 책이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나왔겠지. 고려에 기증을 한다면 우리 북송이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이제 고려에 줬어. 준 다음에 선물을 해요. 고려에서는 그거 받아갖고 또 거란에게도 줘. 그 옆에 또 일본도 전해줘. 야 이거 일본은 주는 게 아니고 일본은 엄청 그 정보가 빨라. 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네. 걔는 아예 사러 해가지고 완성될 때마다 사가. 그리고 그래요? 또 이제 저기 황제한테 사바 해가지고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가지고 또 가져가. 하이고 그래서 역시.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찍어낸 거를 고려에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려는 이제 이거 북송이 만들었네. 좋은데 갖고 있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판이 나오니까 다시 찍어냈어. 그러니까 또 새 판이 나와서 이것도 줬어. 근데 우리 고려는 이게 새 판에서 수정을 해서 수정본이 어딘지 그 부분. 그거는 모르는 거야. 당시에. 왜 몰라? 안 알려줘요. 그 체크해서 안 알려줬어. 그건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여러 차례 고려에다가 이 하사하기도 하고 또 고려에서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해요. 그게 다 고려서의 기록에 나와. 그래서 고려 그 왕실에는 이 북성에서 만든 대장경을 최소 6세트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최소 6세트 정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북성에서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수정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고려 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오고 고려에서는 이제 거란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대장경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수정되기 전 것도 만드는 거네. 전 것도 그러니까 여러 세트가 있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판이 제일 좋고 뭐 종이도 좋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를 지금의 이제 알려진 바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다시 보고 붓글씨로? 가지고 수정도 하고 교정도 하고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초조예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만들어진 경판은 대구 부인사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불타버리 소실됐지. 없어요. 그러니까 초조 대장경 목판은 없어졌어. 없어졌어. 예. 근데 그거하고 또 관련돼서 재미있는 게 아까 그 사건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네. 그래도 그 당시에 찍어낸 초조 대장경이 남아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면요. 보통 이제 한 축당 한 뭐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죠. 그것도 다 보물급인데. 보물이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원판 찍어내는 거는 소실됐지만 그걸로 찍은 책은 남아 있는 거네. 책은 남아 있죠. 많이 남아 많이는 아니에요. 그것도 해봐야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한 200 몇 권 정도 되고 일본에 남선서에 한 2,600권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일본이 더 많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아예 불경 목판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새끼들.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은 그 불경을 갖고 가면은 보존을 잘하는 거지. 일본에 있는 그 수요자가 있으니까 뭐 판매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시주를 했든지 그래서 일본에는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남선사에 대규모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600권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거를 다 이제 그 영인 작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고려 대장경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림 스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일본 남선사하고 이제 많이 가져오잖아요. 협력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다 해가지고 고려 대장경 연구소 인터넷망으로 다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장경 연구소가 쇠락해가지고 그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뭐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초대대장경에 남아 있는 건 조금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 저기 서백사라고 하는 그 절에 대반야 바라 600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임진왜란 때인가 일본 애들이 이제 약탈을 해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마도에 있는 그 전시관에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마피아? 야쿠자? 야쿠자? 막 하여간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그걸 빼가지고 훔쳐왔어. 아이 가야지. 해가지고 최근에 유통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유통이 돼가지고 조폭이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 있긴 있네. 일부는 이제 그거를 문화재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져 버린 거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사실 일본에 알려지니까 일본에서 야 그거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건데 이거 도난 당한 거다. 그래? 문화재청에서는 야 이거 뭐 그런 소문이 있던데 해가지고 문화재 지정 신청 거부를 했죠. 근데 초창기에는 아마 그것도 문화재로 그 신청해가지고 뭐 지정이 돼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또 에피소드.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 지정 안 된 상태에서까지 지금 소유하고 있겠네요. 그런 게 유통되는 게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거 지들이 훔쳐간 건데 훔쳐간 거 다시 작물 가져온 것 뿐인데 말이야. 근데 또 원래 우리 거라고 주장하니까 참 깝깝한 거네요. 소유권. 그 비슷한 사건이 그 불상. 네. 불상도 최근에 맞아요. 다시 또 일본으로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돌려주라는 판결이 판결 그 나와갖고 그 판사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판사가 판단하는 건 법률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 유출된 유품 뭐 우리 저 유물 다시 가서 갖고 오는 거 뭐 우리가 방송이니까 그래도 우리도 방송이니까 그게 정당한 행위라고 제가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죠. 뭐 한편 속은 시원해요, 그죠? 네. 만약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쿠자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우리나라 야쿠자는 우리나라 조폭은 몇 개 안 되는데. 이제 그것도 그 소문을 소문에 소문을 들은 거지 실제로.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조폭이 야쿠자하고 자매결연 맺어갖고 그걸 가지고 왔다면 애국 조폭이네요. 여튼. 그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대장경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아까 거란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인쇄해서 유통된 것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목판은 몽고 침입 때 불타가지고 없어졌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로 남아 있는 거는 제조대장경인데 그럼 제조대장경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제 많은 종래의 설이 뭐냐면은 그 전에 있던 북성에서 들어온 북성판 대장경하고 초조대장경 경판은 없어졌지만은 일본은 있잖아요. 그 책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보다 먼저 거란에서도 대장경을 만들어요. 거란이 먼저 만들었어요. 네, 먼저 물론 완성된 거는 그 초판 완성된 거는 초자가 빠르긴 빠르지만은 거란이 그 뒤에 만들어졌지만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요. 거란 대장경. 근데 거란도 만들어낸 다음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한테 돌려 하사를 해요. 또. 그것도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래서 거란 대장경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제조 대장경을 만들 적에는 북선 대장경도 있고 초조 대장경도 있고 거란 대장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냐 하면은 이 세 개를 대조해가지고 비교해서 잘 교정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요. 그 독창적인 거네. 남의 거. 근데 애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냐 말이야. 아니 대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세 개가 있으면은 그 얘기는 없어요. 그 지금까지도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북송대장경, 초조대장경, 거라대장경을 세 개를 잘 대조해가지고 교정해가지고 오자 탈자가 없게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했죠. 자,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기본적으로 북송대장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북송대장경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오자 탈자가 있으면 여기서 수정을 해. 하고 또 빠진 게 있으면 집어넣고 더 들어간 게 있으면 빼고 여기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목판에다가 뒤집어 놓고 그대로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은 뭐냐? 북송대장경판이 대본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저번에 원래 그거를 이제 초조하고 그러니까 초조하고 이제 거란대장경을 비교해가지고 차이 나는 거 연구해가지고 교정한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삽입만 하고. 네. 해가지고 그걸 목판에 새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조선시대의 명필가가 다 일일이 썼다고 하는 거야.
거기 있는 거를 그 세 개를 비교해가지고 써가지고 만들었다.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초조대장경에다가 그걸 본바탕으로 해서 그 본바탕은 개보 북송대장경.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진이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북송 대장경이에요. 그 두 번째 거는 북송 대장경을 똑같이 만드는 금나라 대장경. 금나라 대장경. 그다음 세 번째 거는 초조 대장경. 네 번째 거는 제조 대장경이에요. 이 개보 대장경을 가지고 만든 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요거하고 또 한 장이 있어요. 네 개가 일치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게 유일해. 그 비교를 했더니 똑같아요. 글자 모양이나 글자 위치나 달라. 다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송 대장경을 갖다가 맞네. 뒤집어 놓고 새긴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은 초조 대장경도 북송 대장경을 뒤집어 놓고 새긴 거고 제조 대장경도 북송 대장경을 놓고 새긴 거고.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수정된 게 있어요. 초조 대장경도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내용이 달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송 대장경이 짧은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오류가 많다고. 말로 돼야 되는 거야. 명왈 일이 아니구나. 명일이 아니구나. 네, 왈이구나. 왈자구나. 넓은. 네, 이름하여 그 앞에는 근데 저 두 번째 거에는 명유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점이 더 하나 붙었네. 그 위에 거도 유야. 그러네. 위에 거 두네. 그 위에 게 이제 북송판인데 급작스럽게 말되다 보니까 왈자를 유자로 만든 거지.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초조 대장경에서는 왈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네. 수정을 해가지고 찍어낸 거야. 근데 제조 대장경은 왈자 유자가 두 개가 다 있어. 그러네. 그거는 원래는 유자로 돼 있는데 초조 대장경하고 거란 대장경을 봤더니 거기에는 왈로 돼 있단 말이에요. 헷갈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지. 그러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북송 대장경을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완전히 최근에 누가 그래요. 짝퉁이라는 말을 표현한 사람이 있어. 고려대장경은 짝퉁이다 해가지고 세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오윤이라고 하는 그 대장경 연구소 소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짝퉁은 너무나 좀 폄훼한 얘기고 북송 대장경을 모본으로 해서 복각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초조는 초조 나름대로 제조는 제조 나름대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다. 그래서 원문은 북송 대장경보다도 훨씬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죠. 좋은 점 정확한 거를 명확하게 표현한 건 우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수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수정을 하는데 수정되지 않은 게 들어온 게 있고 수정된 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초조 대장경은 수정된 걸 가지고 만든 게 있고 똑같은 책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비장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초조 대장경은 수정된 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거 정확하죠. 근데 제조 대장경은 수정되지 않은 원래 원본을 가지고 만들었어. 이전 것 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북송 대장경에서 오류가 된 것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제조 대장경이 더 안 정확하지 않은 거네.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조 대장경이 더 정확한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초조 대장경이 더 정확한 그러한 면을 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또 재미난 그런 이제 사건이면 사건이죠. 하여튼 뭐 이거 팔만대장경 관련돼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처음 아마 그런 게 있구나, 그 역사적 유물이구나 하는 정도로 하나씩 이렇게 자세히는 아마 오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려사경 관련된 것도 아마 좀 모르셨던 것 같고 교수님하고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 없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도배지가 우리 교수님 연구하시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도배지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배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집 친구분이 심신을 좀 이렇게 정리할 겸
어느 게 시골에 뭐 아는 산사가 있다고 그러길래 산사. 네, 산사를 찾아가는데 날이 저물어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루 이제 묵어야 되니까 중간에 민가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민가에 가가지고 하루쯤 묵고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주인 양반이 그러시라고. 그 방에 딱 들어갔더니 도배 한 게 뭐 옛날 시골집이니까 좀 엉성하잖아요. 신문지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창호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뜯어진 게 봤더니 이게 국보급 해당하는 우리 조선 개미자 활자본으로 찍은 그 책을 그걸 초배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초배지로 그러고 위를 발랐구나. 그렇죠. 이 양반이 야 이거는 한 장당 500에서 1000만 원 거는 건데 그걸 전체로 도배를 했으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순간에 이제 머리를 이제 굴려가지고 사장님 제가요 갑자기 이 도배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제가 도배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도배지 사러 간다고 갔다 오겠다고. 가지고 이제 산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왔단 말이에요. 도배지 사. 그거 뜯어가려고 도배 새로 해주고 자기는 그거 다 뜯어가려고. 그렇죠. 그거 봤더니 아니 다 뜯어져 있는 거야. 그 초조가. 아니 그 도배 대인 게 그 국보가. 그래서 이제 어디냐고 그거. 아니 어르신이 이거 어디 갔어? 아니 손님이 이거 다시 한다 그러길래 내가 다 이미 다 뜯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불사질러 버렸구만. 불태웠지.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돌겠네 정말. 아니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몰래 하려다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시골에 계신 그 노인네도 마음이 좋으니까 그래 새로 도배한다고. 그럼 내가 기초 작업이라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해가 다 뜯어가지고 불 질러버렸구만. 아궁이 넣어버렸구만. 아이고 그러니까 욕심이 이게 아이고 그런 게 뭐 또 그거 있잖아요. 그 고가구 뗄감 고가구 사건은 그건 뭐예요? 성장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이 양반이 이제 꿀동품 쪽으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골동품 주로 이제 고가구. 고가구에 따른 이제 안목이 아주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이제 어릴 적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친구 집에 갔더니 예전에는 몰랐지. 어렸을 때는. 그건 뭐 관심 없었어.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고가구 하나 있는데 친구 집에. 뭐 괴짝 같은 게 이게 보니까 조선 초기에 정도 되는 좀 돈이 되는 거란 말이야. 공부했으니까 알지. 알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 저기 뭐 괴짝 하나 있는데 그 뭐야 그랬더니 몰라 여보 옛날에 있던 건데 그냥 저 구석에 나왔어 그랬더니 그건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가져가 왜 그랬더니 우리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그건 내가 땔감으로 쓰려고 그래 가져가 내일 가져가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 먹고 이제 가져가려고 괴짝을 봤더니 괴짝이 안 보이는 거야. 야 그 괴짝 어디 가서 그랬더니 저기 봤더니 다 쪼개놔가지고 땔감으로 만든 땔감 쓸 거니까 아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너 벽난로에 땔감으로 쓴다며. 친절하게 쪼개줬구만. 쪼개놔가지고. 반장하겠다 진짜. 이제 그러한 또 재미난 또 에피소드.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다. 이게 사실대로만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저기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삼국유사가 이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게 있고 1512년에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1512년에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귀한데 그것이 한 4년 전인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자기들이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평가를 좀 해달라. 그 교수님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해주고 이제 실물을 봤죠. 봤더니 이게 충남대학교의 조종업 교수님 지금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소장하고 있던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국유사가. 근데 작고하셨지만은 이제 조종업 국문과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말로는 도난당했다. 그런 이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생전에 도난당했다. 그리고 이제 작고하셨고. 가지고 그 책이 이제 또 그분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이제 후배 학자가 복사를 해가지고 또 영인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출판한 책에 부록으로 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할 적에 평가할 적에 야 요번에 경매를 나온 요 삼국유사는 암흑의 선생님이 갖고 있던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판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잡아드려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고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출품 한 사람은 이제 그 아마 수감됐을 거예요. 하고 그 책은 반환했겠네요. 네, 받아가지고 원소유 좀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제 자손들한테 그걸 뭐라고? 예, 돌려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돌려줬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좋은 거 하셨네. 그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다가 딱 걸렸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물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또 싹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대조하는 거 그렇죠. 쓸 수 있겠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진짜 꼼꼼하게 봐야 알지. 아니 보통은 이제 그런 규정본은 안 보여주거든. 아니 보여줘도 복사 못하게 하거든요. 못하게. 근데 상할까 봐. 그분하고 친한 그 후배 학자가 엄청나게 그 붙임성이 좋아. 가지고 사실 이거 복사하면 안 좋아요. 이거 쬐고. 예. 가지고 이제 살아 계실 적에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복사. 그거 안 해놨으면 그렇죠. 못 찾았죠. 그랬으면 그거 얼마에 나왔습니까? 그 당시 그게 벌써 한참 됐어요. 그럼 뭐 몇 억에 나왔었을 거예요. 아, 삼국유사. 지금은 삼국유사가 임신본이나 선첨에 다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죠 뭐. 요즘도 이제 얼마 최근에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2억의 시작가가 2억이든가. 아, 그것도 이제 완질이 아니고 5권 중에서 2권 한 권인데 그것도 이제 2억의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시골집 가서 잘 찾아보면 어디 무슨 고문서 같은데 우리 시골집 가서 한번 다 파볼까? 오래된 집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초배지. 초배지라도 한번 그 뜯어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뜯으면 벅벅 뜯어가고 불사질러 버리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지금 어렸을 때 생각하면 뭐 쌀두지 같은 거 무지 오래된 거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갖다 버렸잖아요. 다 뽀개 써버리고. 저 초배지는 오래된 집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구독자님들 그 방송 보시고 혹시 오래된 집에 초배지 안쪽에 그 바르고 난 그 안쪽에 초배지에 또 보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네. 오늘 저 교수님 모시고 한참 더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뭐 시간이 또 어느새 그냥 뚝딱 가고 또 다음 또 진행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교수님 모시고 정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재밌는 거 이게 보니까 결국 역사하고도 다 연결이 되네요. 역사 뭐 사건 뭐 이렇게 다 되는 거네. 과학적인 뭐 탄소 동요 원소 뭐 그거 분석까지 하고 국가수의 의뢰도 하고 그렇게 되네요. 교수님한테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냥 그 지식의 폭이 좀 훨씬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